자, 이제 미국 시장, 뭐부터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위로 올라가다가 5일 이평선에서 막혔으니, 그죠? 오늘도 뭐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진 않지, 그지? 미국 시장은. 지수 쪽으로 보면 여기 하단 정도까지는 한번 와야 돼. 자, 이제 니케이, 그죠? 요 동그라미 원, 그죠? 요 동그라미 원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그지? 근데 어제 개파락해서 했으니까 오늘 반등이 좀 조금 들어오는 그런 위치 정도인 거고, 그러니까 다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너무 속도가 빨랐다.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대만 역시 요 앞에 이 매물 앞두고 여기서 박스 조정 라인을 보여야 되는 거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상해, 뭐 얘네 홍콩, 뭐 얘네는 뭐 그거 하고, 그죠? 근데 이제 지수상으로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선 바로 갈 수가 없어. 100번 어떤 흐름을 가져도 여기선 바로 갈기가 어려운 위치인 거 분명해. 그죠? 그런데 지금 지수는 끌고 올라오면서 시장에 안도를 한 상황인 거고, 여기서 이제 뭡니까? 지수 흐름엔 안 좋은 거야. 그지? 지수는 안 좋아. 그래서 지수 쪽, 제가 이제 지난번 저렇게 올라올 때 조심도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수단 말이야. 지수의 움직임의 위치.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시장으로 이제 보면, 우리 시장도, 그죠? 우리 시장도 여기 올라와서는 지금 뭡니까? 이거 올라와도 오버슈팅이 조금 나서 난 부분이지 이격이 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야. 죽었다 깨도. 자, 여기서 근데 잘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약하다라기보다 뭐 약한 건 아니지. 올해 들어서 뭡니까? 4월 달에 이렇게 급락하고 올해 출발점이 1월 여기잖아. 그죠? 1월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지수가 여기 와 있으니까 뭐 그럭저럭 뭐 해외 시장 반등한 만큼 들어온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수를 보면 쉽지 않아. 왜 쉽지 않냐라고 보면 이거지. 대한민국 3대 핵심 주도, 그러니까 시장의, 주식시장의 주도주 개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주도하고 있는 큰 산업이 뭡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 그죠? 하나가 뭐예요? 삼성전자 위시한 반도체.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현대차, 자동차.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2차 전지 친환경. 이게 다 몰락이잖아. 그죠? 올해의 특색은 삼성전자 반도체의 몰락, 자동차의 몰락,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이 부분의 몰락, 이거야. 근데 그나마 태양광 풍력은 그 대선 때문에, 그죠? 대선 때문에 좀 힘을 내준 거지. 그죠? 민주당이 태양광 풍력을 늘린다고 하니까. 그죠? 핵심 산업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중후장대한 핵심 산업의 몰락이야. 그게 왜? 미국의 정책 변화 때문에, 관세 때문에. 그죠? 그게 핵심이다고.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뉴스 중에, 지금 이제 시간이 한가지니까 좀 이야기를 하면, 오늘 뉴스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카페에 올려놓은 글 중에. 여러분들 제가 보내는 건 가장 중요한 거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봐야 돼. 아침에 카페에 올려놓은 글, 뉴스,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봐야 돼. 그래야 시장 상황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어. 뭐가 있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그죠? 지금 주한미군 중에 4,500명을 인태 지역, 다른 지역에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수천 명을 지금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런,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만약에 주한미군을 전부 다 철수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 시장, 주시장은 아웃이다, 아웃. 응? 박살이다. 근데 이 주한미군 철수가 왜 저는 요 4,500명, 28,500명 가운데에서 4,500명이면, 그죠?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 그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죠? 이 관세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또 수단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응? 필요로 해서, 주한미군이 해외에 지금 인태 지역에 필요로 하니까 일정 정도 비중을 빼는 흐름이긴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세 이 협상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또 행여나, 그죠? 우리가 그 방위비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을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죠?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외인들이 우리 시장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빠지지. 그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심해지면 뭡니까? 외인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 좋은 회사들은 미국 해외 지분이 엄청나게 많잖아. 금융주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 해가지고, 그죠? 그 지분 다 빠지면 주식시장 몰락이지 뭐. 그런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듯 올해 우리 시장의 3대 가장 큰 산업,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 세 축이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시장 지수가 그나마 2,600포인트 내외에서 버틸 수 있는 건, 그죠? 그 옆에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그것 또한 뭡니까? 미국의 정책 수혜라든지 미국하고 연관된 수혜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회담에서 가장 즐겼었던 말이 자주권 회복.
그죠? 저도 그때는 그죠? 뭐 전작권이든 뭐든 뭐 이게 잘 몰랐을 때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가장 우리 국민의 젊은이의 그 혈기왕성한 흐름에 가장 매치를 시키는 건 뭐예요? 국가 주권 회복과 자주 독립 그리고 자주적이라는 말. 그죠? 그런 용어가 가장 핵심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차별 없는 세상. 뭐 이런 부분들 젊었을 때는 다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그 미국 시장의 감세안을 보면 저소득자에게 돈 주는 것도 일 안 하면 안 준다. 이런 게 딱 돼 있어.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 돈을 풀어도 그죠?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야. 왜 국가 세금으로 주냐고.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해야 주는 거지. 왜 소중한 자금을 엉뚱한 데 쓰는 부분이냐고. 저는 일률적인 이 복지는 그죠?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태하게. 여러분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최저임금도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뭡니까? 주 4일제.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주 4일제 그리고 주 52시간보다 더 줄어들면 직장인들이 투잡되어야 됩니다. 투잡.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기업의 그 사주 입장에서 그죠? 일해야 되는데 일 근로 시간을 자꾸 줄이고 날짜 줄이고 그런데 5일 6일 일한 것만큼 돈을 주면 그 누가 어떻게 기업이 생존을 하냐고. 그죠? 그러면 월급 깎고 4일 일하고 그러면 정말 돈이 필요로 한 사람들은 그죠? 더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투잡돼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어려울 때 그죠? 이거 방송 끝나고 뭡니까? 쿠팡이든 배달을 하든 그죠? 대리운전을 하든 그런 생각도 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4일을 해서 근로 시간을 더 늘리기 싫은 사람은 그래라. 대신에 월급은 깎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나는 더 일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월급을 더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일률적으로 나라가 몇 시간 일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정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 응?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노동을 시키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규제는 일정 정도 필요로 하지만 전부 다 3, 4일 일하고 그죠? 우리가 유럽처럼 유럽을 자꾸 따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됐냐고. 잘 사냐고. 그죠? 그래서 유럽이 잘 삽니까? 아니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부르스로 살잖아. 대부분의 국가가. 그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길거리에 차별 금지하지 말라고. 그죠? 레즈비언이든 뭐든 호모든 뭐든 길거리에 나가서 그런 퀴어 축제하고 난리치고 하는 그런 세상 원해요? 제가 비정상인가? 하여튼간 왜 주한미군 철수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런 부분들이 단박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틈새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 그게 이제 원전이든 화장품도 지금 섹터 내에서 종목별 순환 그다음에 방산이든 조선이든 그죠? 이런 게 다 해외 진출하고 나름 미국이라든지 이 서방 진영의 우위에 놓여져 있는 섹터 이런 쪽만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게 아닌 섹터 부분을 미리 들어가서 그리고 또 그 아닌 쪽을 계속 고집부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때도 이야기한 게 시장 지수로는 부담인 건 분명한 이치야. 우리 시장도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 종목 부분들을 또 주식이 백인 이유는 그죠? 지수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시장은 엄청나게 센 거다. 왜? 삼성전자, 현대차, 2차 전지 이런 쪽이 올해 박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시장 지수가 2600포인트에 있다는 건 시장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라고. 그거 이해하셔야 돼.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2600포인트 와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올해 연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래소는 8% 정도 올랐고 그죠? 8% 정도 올랐나? 그죠? 8%지 지금. 그죠? 마이너스 4.78% 빠졌다가 종가가 지금 종가로 8%니까 얘가 거래소가 8% 올랐어. 지수가. 코스닥이 5.7% 오르고 그죠? 8% 5.7% 오른 것만큼만 올랐어도 그 종목 선택이 잘 된 거지. 그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시장 지수가 요 라인인데 오른 거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방산, 조선, 삼양식품, 파마리서치, 그죠? 화장품 이런 쪽은 얘네들보다 훨씬 올랐잖아. 그죠? 훨씬 오르는데도 8% 5%밖에 못 올랐다는 건 그만큼 다른 섹터는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제? 그러면 그 섹터가 바뀔 수 있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때야 바뀐다 그래서 항상 주도주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올라가다가 그죠? 지금에 올라가는 부분은 뭡니까? 그 내에 그 시장 내에 놓여져 있는 주도 섹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그게 지금 뭐 조선, 방산, 라면, 원전, 화장품, 그죠? 삼양식품 이런 쪽에서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 주도 섹터가 변화하려면 정책의 변화가 생기거나 통화 정책의 변화가 생겨야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역행해서 떨어지는 섹터는 이런 정책의 변화나 통화 정책의 변화가 아닌 이상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계속 들고 있을 거야 주식을. 그죠? 월봉이 깨지고 계속 내려가도 들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2년, 3년, 5년, 10년 있다가 정책 바뀔 수도 있겠지. 주시장은 항상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물론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가지 않아. 그죠? 이 정책이나 이 흐름이 어느 선에 가서 그 산업의 섹터가 성장이 멈추고 그죠? 포화 상태. 더 실적이 좋아도 더 이상 그 매출 상장이 이뤄내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오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지수가 같이 하락을 해.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올 때 이때 주도주가 주도 섹터가 또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섹터 종목이 이때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겠지. 근데 이때 들어오는 주도 섹터는 또 다른 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여기 때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락하던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산업 다른 흐름이 또 온다고. 그게 주도주의 역사야. 그게 주도주의 역사예요. 99년 제가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한 게 언제라 그랬어요. 90년부터 94년까지는 친구놈한테 증권회사 친구놈한테 맡겼더니 IMF 맞아가지고 그죠? 박살났고 그래서 제가 대우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뛰어든 게 98년인가 99년 그죠? 99년 초인가? 그때 뛰어들어서 처음 매매한 게 새로운 기술 42,000원. 그거를 8개월 동안 매매. 그러니까 저 스타일 알겠지? 그죠? 32,000원짜리가 99년 4월 달에 32,000원짜리가 유무상 증자 다 받아서 2000년 1월 2일 날 32만 원이야. 2주씩만 매매했어, 8개월 동안. 상한가에 팔았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에 다시 샀어. 잘못 팔았다 생각해서. 그때는 상한가 범위가 8%인가 12%인가 밖에 안 됐어요. 지금처럼 30%도 아니고. 그것만 했어. 그러다가 밀레니엄 시대라고 해가지고 1월 2일 날 아침에 갭상승 막 할 때 딱 팔고 그 32만 원짜리가 20만 원, 15만 원 와도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어. 끝. 그 32만 원 매도하고 얘를 그 다음에 한 번도 매매한 적이 없어요. 새로운 기술을. 그게 지금의 솔본이지. 그러니까 주식 시작부터가 주도 섹터 중에 주도주 매매라는 거 아시겠지? 그죠? 그때는 제가 이렇게 시황도 많이 알지도 공부도 안 했고, 그죠? 무조건 차트만 보고 했어. 실적이든 뭐든. 그걸 본 적도 없어, 그 당시에는. 실적 보면 어떻게 그 새로운 기술을 매매를 합니까? 다이얼패드 그 성장성만 가지고 했는데. 작전의 주 세력도 아닌데, 그죠? 그런 매매가 출발이 그거야.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서 항상 가장 센 섹터, 가장 센 종목, 이쪽 위주로 매매하는 플레이야. 왜? 그게 주도주니까.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가서 고점이다라는 근처가 되면 그때는 매도하고 그 섹터를 쳐다보지도 않아. 매매하지도 않아.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참고, 떨어지는 거 참고 하다가 올라가는 걸, 그죠? 마지막 휘날레를 칠 때, 그죠? 와, 그때도 잘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그 휘날레를 치고 많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기 시작을 하는 거야. 떨어지니까. 얘가 20만 원인데 이제 15만 원이네? 많이 떨어졌네? 10만 원이네? 8만 원? 5만 원이네? 엄청 싸네? 이렇게 주도주가 성장의 프리미엄을 받고 올라갈 때는 매매 안 하다가, 이제 휘날레를 다 치고 내려오면서 찔끔 모조리 파동을 줄 때 그때 들어간다고. 이 모조리 파동을 먹으러는 절대 주식하면 안 돼요. 절대는 없어. 왜냐면 거기서 잘해서 또 10% 먹고 잘 빠지면 되니까. 그런데 초보 투자가가 그런 쪽으로 매매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 지금 우리 시장의 3대 축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삼성전자는 횡보하고 있지만 자동차나 2차전지 이런 쪽 많이 떨어지잖아. 그게 3대 축이지. 그런 쪽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엄청나게 강한 거다. 다만 그런 변수 요인 중에는, 그죠? 지금 오늘은 떨어지는 섹터가, 그죠? 자동차, 2차전지, 태양광 이쪽까지 떨어지니까 오늘은 금융주들이 다 받쳐주잖아. 건설, 금융주도 다 받쳐주고. 그죠? 다른 애들이 다 받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 안심하는 거야. 주가가 내 종목이 시장보다 약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종합주가 지수가 괜찮으니까 나중에 얘가 돌아오겠지. 이런다고. 생각을 바꿔보셔. 종합주가 지수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 내 종목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매도할 생각이 나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종합주가 지수도 계속 하락이야.
내 종목도 하락해. 이러면 개인 투자가가 시장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안 좋은 시장이구나 하니까 내 종목이 떨어지는 걸 매도를 한다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시장 지수가 횡보하거나 박스권을 보이거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내 종목 떨어져도 매도할 생각을 안 해, 개인 투자가들이. 왜?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이만큼인데 내 거도 언제 돌아오겠지. 이런 환상, 이런 기대감을 갖는다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방송 우리 들으신 분이거나 그리고 기존 회원님들은 아시잖아.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일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종합주가 지수가 급락하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면 주식의 반은 그죠? 이해를 하시는 거야. 이거 이해 못하면 그죠? 주시장에선 헌혈하는 겁니다. 주시장에 헌혈하는 거. 지금 이제 완전주가 생각보다 지금 더 세게 강화, 그죠? 강세를 보이는 건 마침에 시황에 이야기한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착공만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해서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한다는 건 엄청난 모멘텀이지, 그지? 근데 그동안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재료 노출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안 올랐었던 국내 원전 관련주도 그냥 빵, 얘가 상한가 간 게 이제 다른 애들에게 좀 불을 지피는 거지, 그지? 그런데 저는 다른 주식들은 그렇게 크게 그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조금 더 넓혀서 BHI, 그다음 DLENC, 이런 정도가 실제 미국 원전 수혜다라고 보는 정도고. 자, 이제 반면에, 그죠? 친환경 관련주, 2차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하락하는 부분, 그것의 이제 가장 핵심 부분은 요거지, 요 이유, 그죠? 오늘 태양광이, 그죠? 이렇게 세게 오를 이유가 없었는데 올랐었던 거지, 그지? 뭐냐면 이제 민주당이, 그죠? 민주당이 우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특히 이제 태양광과 풍력을, 그죠? 확대한다. 이것 때문에 올라왔던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친환경 쪽 라인 부분을 지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로 만들어진 게 요거야. 지금 보이시나요? 미국 IRA 개정안 및 미국 전기차 점유율, 이쪽은 전기차 점유율이고, 이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이것도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도지코에서도 이야기하고, 그죠? 여러분들 다 설명드렸고, 이게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거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 전기차 구매 시 $7,500 세액 공제를 했는데, 이게 원래 2032년까지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는데 2026년 내년까지밖에 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거야. 거기다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 공제도 2032년에서 2025년. 이건 단박에 올해까지. 그죠? 그러니까 32년까지 한다는 걸 다 앞당겼는데, 처음에는 28년 이렇게 30년 이렇게 그 기간 단축을 조금 여유가 있었었는데 더 빨리 앞당기는 걸로, 그죠? 근데 첨단 제조 세액 공제도 2033년까지였는데 2031년까지, 그죠? 그리고 투자 세액 공제도 2032년까지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2032년까지였는데 다 그걸 앞당긴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2차전지의 안 좋은 부분이지. 그런데 이게 아직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전반적으로 좀 지켜봐야 돼, 사실, 그죠? 공화당의 나름 그 지역구나 이런 부분들의 그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성이 1년 2년 단축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그런 흐름을 갖고 가면 상승의 모멘텀을 갖고 가기 어려운 거예요, 주식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점이 경신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야기했던 3대 축이었었던 2차 전지도 안 좋아, 자동차도 안 좋아, 삼성전자 이 반도체 이쪽 라인도 안 좋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보합권을 유지하고, 그죠? 오히려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서 상승을 한다는 건 여타 애들이 올라와 준다는 거지, 그죠? 관세에서 조금 자유롭고, 그러면서 정책 방향이 맞거나,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7월부터 또 중국의 무비자 입국,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앨범 판매는 안 좋아도 엔터가, 그죠? 공연, 지금 미국하고 일본에서 하고 있는 공연에 공연 관람객들은 아주 양호한 흐름. 그러니까 지금 이 엔터 쪽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원전은 오늘 시장의 주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화장품 쪽에서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아갖고 제대로 힘을 못 쓰던 하다못해 아모레-표시피까지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APR이 조정받는 기간 동안에 나오고 있는 중인 거고, 그죠? 두산에빌, BHI, 그리고 현대건설, 그죠?
다른 원전을 봐봐. 오늘 많이 올라온 한전 KPS. 틀리죠, 모양이. 한전 기술. 그죠? 에너토크. 모양이 틀리잖아.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이런 주식을 한다고. 한전 기술, 뭐 한전 KPS 이런 이런 걸 한다고. 진짜는 두산앱이라고 뭐예요? 현대건설하고 BHI인데. 그 차이예요. 그 세 개 중에 우리는 거래 환급성이 좋은 쪽으로 했었던 거고. 여튼 그래. 아시지? 지금 원전은 그죠? 그 라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매기 자체는 뭡니까? 원전 쪽에 아직 붙어 있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집중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두산 에빌도 에빌이지만 현대건설이 오늘은 시세 중심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가니까 DLENC도 가고. 그죠? 이게 다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지. 그지? 떨어지는 종목은 하산할 때 하산의 속도가 무지 빨라. 그죠? 그 얘가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 연속 빠지네. 9일 연속. 음봉이. 자, 그러면 얘 딱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와야 조금 또 반등이 오냐?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 그죠? 여기 와야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와야. 이해되세요? 이 정도 가격 와야. 이게 상단. 하락의 상단. 이게 하단. 그죠? 여기 이쯤 와야 또 반등이 또 질금질금해서 또 반등.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 등산 이야기를 한 게 그런 이야기예요. 반등할 땐 찔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짧게. 하락 길게. 반등 짧게. 하락 길게. 반등 짧게. 하락 길게. 반등 짧게. 하락 길게. 그지? 하락하는 섹터는 이렇게 하락이 길어진다고. 그게 여기서도 그렇잖아. 그죠? 여기서도 긴데 저기 길을 보면 더 길지. 그래서 보통은 이 최고점 부분에서 10분의 1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카카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카카오를 보면. 얘도 뭡니까? 저기 저 뒤에. 물론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번 반등이 세게 올라오는 적이 있어. 그런데 한번 정점이 끝났다고 한 주식은 그죠? 이 최고점에서 9분의 1, 10분의 1까지 내려온다고. 지금 37,000원이네. 37,000원이면 17만 원이니까 아직 여기서 반토막 나야. 그렇게까지는 너무 심한데,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 봐서 알 수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올려놓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매한 종목도 보고 또 나중에 또 그 종목을 다시 매매하게 되더라도 그 참고가 되지. 자, 여튼 그 이야기는 또 제가 주말 일요일 날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미국 시장 그죠? 뭐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아셨죠? 그냥 뭐 크게 떨어질 일도 크게 반등할 일도 저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은 없다고 봐. 시장 지수. 아셨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수상의 움직임은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 실적이 되는 섹터 그리고 성장이 되는 섹터의 순환 흐름이 연장이 된다. 아쉽게도 그죠? 만약에 2차 전지가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세게 반등이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 종목 같은 거 그죠? 그런 거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아셨죠? 그거 잘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 일요일 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시장의 구조는 그렇다. 그런데 아까 그 차트로 봤지만 2차 전지는 하루 정도는 더 내려와야 그 하락 마디에 들어오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하루 정도는 더 내려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아시지? 그런 가운데에서 굳이 미국 아시아 증시 다시 이야기를 하지 시간 그건데 오늘 우리 시장이나 전체 아시아 증시나 그냥 보합권에서 노란 거야. 그죠? 아침 홍콩도 좀 다시 꼬리 달았네. 그지? 별로 없어. 지수는 이 지수에서 강하게 올라갈 이유도 없고. 아시죠? 팍 안 떨어지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수가 여기서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배팅하는 건 그건 그죠? 그거는 꽝이야. 여기 이 모양으로 무슨 꽉 세게 어떻게 올라가? 잘해야 박스지. 그죠? 그런데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죠? 박스지만 실적이 되는 놈들끼리 순환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대로 잘 보유하면 된다. 아셨지?